껍데기는 가라 영어 독해 EBS 2025학년도 수능 특강입니다. 6강이죠. 6강 교재 페이지 34페이지 주제 파악 게이트웨이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23번 기출문제죠. 자, 두 가지 공식 기억하시나요? 도주 다시 보미니 결, 두 번째 돋보미니 주 다시 결. 이 단락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도입,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제가 주제문, 다시문이 안 보이고 바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포인트, 지지 문장과 미니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주 다시, 다시가 없고 미니의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이네요. 주제 파악 문제는 역시 주제문을 묻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 도입이 상당히 길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껍데기는 갈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실제 수험 현장에서는 문제를 전체 문제 푸는 시간을 망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내신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꼼꼼히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Managers of Natural Resources, 이 천연자원 관리자들이 typically face market incentives, 전형적으로 시장의 동기를 직면한다. 그럼 시장의 동기는 뭐냐? That provide financial rewards for exploitation. 어떤 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이죠. 쉽게 해서 돈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wners of forest lands have a market incentive to cut down trees rather than manage the forest for carbon capture, wildlife habitat, flood protection, and other ecosystem services. 문장이 길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산림지, 숲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무를 베는데 오히려 돈벌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떤 탄소를 포획한다든지, 뭐 야생생물의 야생동물의 서식지라든지 뭐 홍수를 예방한다든지 뭐 이런 생태계적인 그런 서비스, 이런 것보다는 나무를 베는 그것도 내다 파는 그런 시장의 돈벌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겠죠.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들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같은 것들은 provide owner with no financial benefit. 자, 소유자한테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제공하지는 못하죠. And thus, 그래서 unlikely to influence on management decision. unlikely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 관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돈벌이에 치중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but이나 however 나오면 도입되는 글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상충되는 그런 필자의 의도가 나타나는 글을 이끌고 있어요. The economic benefits provided by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들에 의해 제공되는 economic benefits. 여기서 these services는 결국 에코시스템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based on their non-market value. 자, 여기 이제 market value와 non-market value가 대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비시장적인 가치에 기초해서 may exceed, 이 단어 또 주목하셔야 돼요. The economic value of the timber,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시장적 가치에서는 이런 뭐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비슷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for example, 자, 이 포인트를 논거를 이끄는 신호예요.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고 있죠. United Nations Initiative has estimated. 자, 유엔에서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추정하기를 The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ropical forest. 자, 이 열대 우림에 의해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including, 자, 그런 것들은 뭐 기후의 조절, water purification, 뭐 물의 정화, erosion prevention, 침식의 예방, 뭐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모르는 단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over, 중요하죠. 3 times greater per hectare than the market benefits.
이라는 비시장적 non-market value가 market benefit에 비해서 3배나 더 크다라고 유엔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thus, 자 보세요. 이런 표현 thus, 그러므로 하는 거는 그걸 요약할 때 많이 쓰이죠. 이 논거를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cutting down the trees is economically inefficient.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markets are not sending the correct signal. 이 시장이 올바른 신호, 올바른 것입니다.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낸다. 그럼 그 올바른 신호는 뭐냐? To favor ecosystem services over extractive usage. extractive usage 하면 이거는 이렇게 채취하는 거죠. 채취하는 것보다 이 생태계적 서비스를 더 우회에 둬야 하는 그런 바른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주제문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1번 봤더니 necessity of calculating the market value of ecosystem service 했는데 마켓 밸류가 초점이 아닌데 주목해야 돼요. 생태계 서비스의 마켓 밸류에 추정할 필요. 자, 2번에 significance of weighing forest resources, non-market value, 바로 이거죠. 비시장적 가치, 이 숲 자원의 비시장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것의 중요성,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에 impact of using forest resources to maximize financial benefit.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숲을 사용하는 것의 영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이 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4번에 merits of balancing forest market and non-market value. 마켓 밸류와 non-market value 사이의 밸런싱, 균형 얘기가 아니죠. 그죠? The ways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managing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어떤 non-market value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2번이 정답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휘 문제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unlikely, likely 이런 거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또 efficient, inefficient 이것도 대별되는 단어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correct, incorrect 이런 단어도 또 이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미를. 그 다음에 빈칸은 제가 굵은 글씨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의 순서와 문장 위치는 지금 도입, 주제문, 포인트, 미니 결론에 그렇게 손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눈여겨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영어 독해 EBS 2025학년도 수능 특강입니다. 6강이죠. 6강은 주제 파악에 대한 내용이고요. 교재 페이지가 36페이지입니다. 교재 페이지 36페이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파악은 주제문을 찾는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식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도주 다시 뽀미니 계열, 도뽀미니 주 다시 계열.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내용이 잘 모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강좌예요. 자, 이 글은 그래서 처음에 도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된 주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포인트가 나옵니다. 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문장과 마지막에 미니 결론이 나오죠. 미니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 결론이 이 논거를 요약해 준다면 결론은 주제문의 다른 편이다. 즉 이 주제문과 결론을 통해서 이 글의 주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봤더니 There are disturbing changes on the way in today's school system. 그래서 오늘날 학교 시스템 내에서 뭔가 불편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불편한 변화가 학교 시스템 내에서 일어난대요. 그게 바로 뭐냐? Funding is frequently tied to scores achieved on a standardized test.
펀딩이란 말은 이건 재정 지원이에요.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표준화 시험의 성취 점수에 이렇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인데, 표준화 시험은 which primarily evaluate rote memory, 보통은 기계적 암기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표준화 시험에 이 펀딩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다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바로 undisturbing changes. 그러면 밑에 선택지를 고를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standardized test,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선택지 살짝 보실까요? 봤더니 standardized test 나오는 거는 공교롭게도 4번밖에 없네요. 그죠? 예. 우리가 쉽게 핵심 내용을 찾으면 이렇게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화 시험에 펀딩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자, 어떻게 포인트를 주고 있냐면 teaching to test. 자, 시험에 맞춘 가르침 like this, 이런 것은 inevitably focuses resources and curriculum on the lower scoring students.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다만 그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자원에 초점을 맞춘대요. 그래서 the pressure to bring up test scores for these struggling students. 이 struggling students가 바로 lower scoring students죠. 이 힘겨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점수를 높이려는 압박이 limits time for the kinds of individualized learning. 개별화 학습에 어떤 제약을 주고 있대요. That challenges all students to reach their highest potential. 그러니까 개별화 학습은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모든 학생이 그들의 가장 최고의 잠재력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and teachers have less opportunity. 이런 표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기회를 덜 갖게 된대요. To encourage creative thinking. 자,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거나 incorporate hands-on activities. hands-on activities. 이게 참여 활동이죠. 손을 얹는 활동이니까 참여 활동을 포함시킬 그런 기회를 없게 한대요. When education is not enriched by exploration. 그래서 이 creative thinking과 hands-on activity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exploration, 탐구, discovery, 발견,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creative thinking, 창의적 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풍부하지 않을 때 students are not truly engaged in their own learning.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학습에 그렇게 관여하게 참여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Because teachers are required to emphasize uninspiring workbooks and drills. 자, 선생님들이 이 uninspiring, 재미없는 이 연습장이나 연습책이나 드릴 이런 것에 강조하도록 되어서 more and more students are developing negative feelings about mathematics. 그래서 이제 어떤 창의적인 사고나 이런 것을 조장하는,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수학, 과학, 역사, grammar, writing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제문화 한번 비슷하나 보세요. Opportunities to authentically learn and retain knowledge. 그래서 authentically, 진정으로 학습하고 지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being repressed by instruction that teaches to the test. 시험에 맞춘, 즉 여기 standardized test죠. 표준화 시험에만 맞춘 가르침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선택지 보면 ways of helping students to stay focused during test. 자, 이 글은 시험 동안에 학생들에게 주의를 집중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에 approaches of teaching to help develop student creativity.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가르치는 접근 방식이 언급이 된 게 없죠. 3번에 dangers. 이거는 괜찮아요. associating student test scores with their personality. 이게 문제죠. 학생들의 점수를 그들의 인성과 결부시킨다는 것의 위험성. 인성 얘기 없었고요. 4번에 problems of focusing on preparing students for standardized test. 이거예요. 표준화된 시험에 대비해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의 문제점, 이거죠. 우리 앞에 처음에 주제문에 잘 나타나 있고요. 5번에 impacts of hands-on activities. 물론 참여활동 얘기가 언급되긴 했지만 그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5번이 답이 될 수 없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휘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 빈칸은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 그리고 순서와 문장 위치는 지금 도주, 포인트, 또 지지해주는 문장, 미니 결론, 결론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단락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관련된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영어 독해 EBS 2025학년도 수능 특강입니다. 6강이죠. 6강은 주제 파악 내용이 되겠고요. 교재 페이지 36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 파악 문제는요, 주제문 찾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제문을 통해서 선택지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가지 마법의 공식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 도주 다시 보미니 결. 두 번째, 도보미니 주 다시 결. 자, 그러면 이 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처음에 도입이 이렇게 기네요. 그 다음에 주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문을 부연해주는 다시문, 제가 주황색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제가 녹색으로 보통 표현하는 포인트 인트로, 포인트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니 결론, 포인트를 요약해주는 미니 결론이 있는 도, 주, 다시, 보, 미니. 자, 결론은 없네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앞에 있는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 방향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씩 보시면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it was indeed widely believed. 자, 널리 그렇게 믿겨진 바는 the adult brain was essentially set. 이거예요.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With all the neurons and major connection with need. 그래서 모든 뉴런이나 연결들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 Sure, 분명히 we learn new things and update our understanding of all the things all the time.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리의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하긴 하나 meaning new connections are regularly being formed and turned over in networks governing learning and memory. 그래서 우리가 학습과 기억을 지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또 이렇게 대체해 간다 하긴 하나, but 그러나 in terms of overall physical structure, 전반적인 어떤 신체적인 구조나 and major connection, 주요 연결을 위해서 the stuff that makes us what we are. 자, 우리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즉 the adult brain was long thought to be done. 이 말은 뭐예요? 뇌의 성인의 뇌가 이렇게 이미 완성된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중간에 뭐 얘기가 쭉 있긴 하지만 결국 첫 번째 도입의 얘기는 성인의 뇌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however라는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In recent years, there's been a steady stream of evidence revealing that. 최근 들어서 어떤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있다. 즉 뭐냐면 the adult brain can change and adapt. 이거예요. 성인의 뇌는 변화할 수도 있고 adapt, 적응할 수도 있다. 고착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처음에 도입된 내용과 상반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even create new neurons. 그래서 이제 변화하고 적응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문해서 설명을 해요. 새롭게 뉴런을 만들어내고 an experience can still reshape the brain. 경험이 뇌를 재형성해주고 even as we head into our twilight years. 우리가 황혼기에 들었을 때조차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의 포인트, 이 논거를 이결되고 있어요. 텍스트 드라이브 스터디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거기에는 constant driving and navigation of chaotic London street. 자, 런던의 복잡한 거리를 이렇게 운전하고 주행하면 leads to increased hippocampal size.
예, 해마죠. 해마의 크기를 증대시키는다. 나이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revealing the adult brain structure is somewhat malleable. 예, 성인의 뇌가 어쩐지 malleable하다라고 되네. malleable로 여기 적응성 있는이라고 되죠. 즉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건 뭐 전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5번에 보면은 flexibility of the adult brain 이거죠. 성인 뇌의 유연성 그게 바로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쉽게 되고요. 자,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밑줄침 굵은 글씨로 표현된 부분에서 어휘와 빈칸 그런 부분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malleable, change and adapt 이 부분 또 그리고 이 글의 특징은 앞에 거의 중간 부분까지 성인의 뇌는 고착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중간 이후로 필자에 주장하는 내용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대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글의 순서, 문장 위치, 이의 문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영어 독해 EBS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자 6강이죠. 6강 주제 파악이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가 37페이지가 되겠네요. 37페이지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공식 함께 기억해 볼까요? 도주 다시 뽀미니 결. 또 하나는 뭐죠? 도뽀미니 주 다시 결. 자, 그런데 이 글은 보면은 지금 색깔로 표현된 부분이 두 개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말은 이 글 자체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입체적이지 못하다, 단순하지 못하다라는 내용, 단순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fully develop 되지 못한 그런 단락이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처음에 이제 도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문 없고 포인트가 이렇게 첫째 하나,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물론 주제 파악이니까 주제문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 풀려요. 자, 우선 근데 이 도입글이 상당히 길잖아요. 도입글에서 만약 이게 실제 수능 시험 현장이라면 핵심적인 내용, 껍데기는 갈아버리고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지만 여러분은 내신도 준비해야 되니까 꼼꼼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자, open ideological principles 어떤 이념적인 원칙, 즉 이념이기 crystallize in laws, rules and institutions 법이나 규칙, 제도들에 구체화돼서 that threatens to block deals 이 거래를 갖다가 막도록 위협한다. 즉 이념이 거래를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첫 번째가 Nationalism requires that all resources belong to the state. 자, 이 국가주의는 모든 자원이 국가에 속하고 and that no one else may own them.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자원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북한 같은 나라요. 이슬라믹 펀더멘털리즘. 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prohibit interest payments on loans. 대출에 대해서 그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대요. 자, 이데올로기 또 이집션 소셜리즘. 또 이집트 사회주의는 demands that workers participate both in the management and the profit of an enterprise. 그래서 이집트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기업에 있어서 경영과 이윤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대요. 이런 예가 바로 이념이 어떤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거래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each of these principles 이런 모든 원칙들 각자는 can be obstacle to deal making in particular cases. 특정 경우에 있어서 바로 이 거래를 만드는 것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yet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중요한 신호죠.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필자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With some creativity, 자, 창의력을 좀 발휘하면 it is possible to structure deal. 자, 이 거래를 구조할 수 있다. In such a way that the ideological principle is respected. 그런 어떤 이념이 존중되면서도 but business, 여기서 deal이죠. 거래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런 이념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거래를 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예. 이따가 다시 선택지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For example, 그래서 이제 포인트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Worke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did not mean a seat on the company's board or directors. 그래서 노동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반드시 회사의 이사회에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but simply an advisory committee that meets regularly with an officer of the company. 이렇게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포인트는 이게 우리가 잘 안 와닿는데 petroleum development, 이 petroleum이 석유죠. 이 석유 발전 계약은 could be written in such a way,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The ownership of oil, 그래서 그 석유를 소유하는 것이 is transferred not when the oil is in the ground, 그 기름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but at the point that it leaves the fringe of the well, 유정의 그 철판 끝을 떠난 그 시점으로 그렇게 이렇게 다시 뭐랄까요, 이렇게 옮겨 써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내용이 확실히 잘 안 와닿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주제문의 내용인데 한번 1번 한번 봅시다. 선택지 Issues and sticking to original deal. 자, 원래의 거래에 이렇게 stick, 고수하는 문제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ideological barriers.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to universally accepted agreement. 보편적으로 합의가 받아들여진 합의로서의 그 ideological barrier. 이 뒷부분이 문제는 보편적으로 합의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4번에 the impossibility of applying ideological principles universally.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원칙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의 불가능성. 이 불가능성이 아니죠. 그것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4번에 the critical role of business in breaking down ideological biases. 이념적인 편향을 깰 수 있는 그 비즈니스의 critical, 어떤 중요한 역할 아니고. 5번에 봅시다. The need to creatively design. creatively 거래를 창의적으로 고안하는 필요. To navigate ideological hurdles. 이런 이념적인 obstacle, 장애를 돌파하기 위해서, 주파하기 위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단락 구조 자체가 지금 빨간색 주제문, 그 다음에 포인트 2개 정도만 눈에 띄는 것으로 단락이 크게 매력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단락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영어 독해 EBS 2025학년도 수능 특강 6강이죠. 6강 교재 페이지 37페이지 주제 찾기 4번입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마법의 공식 두 가지 함께 해보실까요? 첫 번째 도주 다시 뽀미니 결, 두 번째 도뽀미니 주다시 결.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단락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포인트가 먼저 오네요. 포인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문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니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문 주황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두 번째 공식에 해당되는 거죠. 도입이 없이 두 번째 도뽀 미니 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형식 자체도 좀 어려운 그 단락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내용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잡한 내용은 껍데기는 가라. 쉽게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문장 보시면 the unquestioned assumption 하면 의심할 여지 없는 가정이죠. That any and all scientific knowledge, 이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and associated with technology, 이렇게 관련된 기술은
contributes to 그 sustainability. 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학적 지식이, 즉 과학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라는 그런 assumption은 derives from faith in the importance of objective knowledge for solving global problems. 어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객관적인 지식의 중요성의 그런 신념에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핵심되는 내용은 과학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그리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Scientists obtain power and become the priests of our era.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되죠. 또 마치 제사장처럼 되는데 they provide a special form of knowledge that can be used to do such wonderful things. 그렇게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멋진 것들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되죠. And we often consider that the final test of scientific knowledge. 그래서 종종 우리는 과학에 대한 그 최종적인 우리가 검증으로 we can do things with its result. 그 결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즉 such as applying it. 예를 들자면 그것을 적용해 to reverse the decline of an endangered species. 이렇게 멸종해가는 종들의 그런 쇠퇴를 돌이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과학적 지식의 검증을 하는데요. 자,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학은 sustainability에 기여하고 그래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된 미니 결론 부분 보세요. Regard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know now, 이제 우리가 아는 바는 the linear view of the relation between science and social outcome is flawed 했는데 linear view라면 선형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어떤 사회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런 리니어 비유가 is flawed,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의 내용에서 방향을 확 틀고 있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과학이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sustainability,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Science may allow us to do things. 자, 과학이 우리가 뭔가를 하도록 하지만 but we can assess its contribution. 우리는 그 기여를 즉 contribution to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를 only by incorporating broader contextual and social ecological questions.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맥락적 혹은 사회 생태적 질문을 이렇게 그렇게 포함시킴으로 과학이 제대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필자가 얘기하는 거죠. 무작정 과학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사회적 문제를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맥락적 사회 생태적 질문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그 기여도를 측정해야 된다. 이것이 주제 문장이에요. 이 문장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시문을 보시면 We typically think of sustainability as doing something out there in the world. 우리는 그냥 보통 지속 가능성을 뭔가 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we may need to first reassess the way we are setting the problem. 우리가 그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재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전후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될 글인데 이 단락만 뚝 떼어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나 그러나 우리는 주제 문장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좀 더 넓은 맥락적 그리고 사회 생태학적 질문을 통해서 sustainability에 대한 기여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봅니다. concern about biodiversity loss and impact on humanity. 자,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 얘기 없죠.
그 다음에 2번 constant scientific progress, 지속적인 과학 발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의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갖는 그런 눈초리인 것 같아요, 이 글이. 그래서 이거는 관련 없고. 3번 requirements for science to solve problems of economic development. 자, 과학에 대한 요구사항 좋은데 문제는 problems of economic development. 이게 이제 눈에 거슬리네요. 경제적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학의 요구사항. 요게 좀 걸리네요. 4번에 different scientific methods to justify the usefuln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자, 과학기술적 혁신의 유용성. 뭐 이런 내용은 없죠. 그걸 정당하게 한 다른 과학적 방식 아니군요. 5번에 봤더니 necessity of integrating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자,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science, 과학에 통합시킬 필요 to achieve sustainability. 어떻습니까? 자, 주제 문장하고 비교해 보시죠. 주제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걸 재평가해야 된다. 뭐에서 맥락적, 사회 생태학적 질문을 통합시키므로. 자, 보니까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과학에 통합시켜야 되는 것에 필요. 뭐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좀 어려운 단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필자가 이 글은 처음에 포인트, 즉 논거가 나오고 주제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있다는 점, 그 부분에 착안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지금 이 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문장,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요 미니 결론은 포인트를 요약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해주는 구실을 하는데 요 리가드리스 그 문장의 위치, 그런 문제 특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